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 보일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은 약간 힘이 빠져 있습니다. 윗꼬리가 자꾸 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락의 느낌이 느껴진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상승이 멈춰져 있다. 제가 흔히 말하는 이 추세라고 하는 부분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멈춰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내려가게 될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새로운 추세,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요즘에 미드 보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거라 보시면 되겠죠. 미드라고 친다면은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 이제 2가 시작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을 자아내게 되네요. 자,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역시나 이제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꼬여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도세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매도가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이번 올해 들어와서부터 올 상반기에 계속 일어났던 일인데, 또 그게 일어난다면은 얘들 계속 팔고 있는 거다. 이건 사고 있는 게 아니라 팔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6월 3일, 4일에 매수했던 거는 다 토해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 이제 5천억 그리고 1,400억 정도 매수했던 물량들이 이제 튀어나올 것인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튀어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제 다시 또 매수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상승이다 아니다를 논하기엔 조금 이른 시점 같고요. 일단 상승의 힘은 좀 버겁다, 상승하기가 조금 버거운 상태인 것은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약간 힘을 잃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증시에 리스크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강한 상승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정 없는 상승은 조금 이제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그리고 인플레이션, 경제 회복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 진짜 버거운 시기가 된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증시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한 투자, 공격적인 투자, 추가 매수를 공격적으로 해야지, 이런 거보다 돌다리는 자꾸 두들겨 봐야 됩니다. 근데 돌다리가 아무리 두들겨도 약간 흔들흔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지진 않고 돌다리가 이렇게 무너진 것 같지는 않지만 흔들흔들 한다라는 것을 일단은 잠시 멈춰서 다른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고 가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증시에서는 사실은 그런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무너져가지고 다치는지 안 다치는지 보고, 다쳤으면은 아이고 우리가 안 들어가길 잘했네 이런 느낌이고요. 안 다쳤으면은 그 다음 사람 지나가는 거 한번 봐볼까, 너무 흔들거리는데 이제 점점 흔들거림이 멈추네, 그럼 이제 나도 한번 지나가 보자, 약간 그런 식으로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다 보니 오늘도 또 종목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일단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종목은 대유플러스부터 영화테크까지 4종목이 보이고요.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는 18종목이 보입니다. KBI 동국실업부터 해서 철강 관련주, 그리고 철도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뛰어오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17종목 급등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한가죠. 이제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 제가 어제 두산중공업과 이제 이 원전, 이게 생각보다 우리 탈원전이라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맞는가, 그리고 미국과 독일 이런 쪽에서 이제는 공조를 해가지고 원자력을 만들겠다라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수혜를 볼 필요가 있을까, 너무 거품으로 단기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선에서 공약을 이렇게 걸 수가 있다, 탈원전 시대니까. 아니 다른 국가들 봐라, 지금 원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해야 한다라는 식의 공약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전까지 이렇게 이상급등이 나오는 것은 거품인 것이고, 그리고 빠졌을 때 다시 올라가는 것은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지금은 보성파워텍부터 해서 일진파워, 그리고 두산중공업 등등등 BHI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원전 관련주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단 테마라든지 매수의 주체가 개미였지만, 그 개미들이 또 이렇게 매수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바로 쓰러지거나 바로 이렇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단기 반등이라든지 한두 번의 반등 정도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제 그게 어마어마하게 지속이 될까에 대한 의문점이 남게 되네요. 그래서 저는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역시나
수익을 실현시키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실현을 시키시길 저는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종목 대유 플러스부터 한번 볼 텐데 대유 플러스가 뭐 때문에 올라왔나요? 요즘에 이제 백신이 유통이 되고 있는 수준이에요. 지금 벌써 한 14% 넘어가는 또 인구가 뭐 백신을 맞았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대유 플러스도 지금 운반용 초저온 냉장고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고 하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콜드 체인이라고 하죠. 유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차갑게 보관시키면서 유통을 시키는 기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게 이제 백신 유통을 시킬 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운반용 초저온 냉장고 식약처 승인 요거 때문에 급등을 했습니다. 뭐 이런 백신 관련주로 초저온 이런 거 콜드체인 유통주로는 뭐 예전부터 일신바이오 이런 쪽에 있었는데 일신바이오는 잠잠한데 오히려 저기 저놈은 움직이고 있네요. 그죠? 대우플러스는 움직이고 있네요. 일단 이건 재료 때문에 움직였다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 초저온 냉장고뿐만 아니라 콜드체인 유통 관련주들이 우리가 대유 플러스 말고도 다른 기업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구나. 그래서 백신 유통에 대한 이야기 아직까지 끝이 난 건 아니거든요. 백신 완전히 다 맞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료가 한 번쯤은 한 번 더 튀어오를 거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할 만한 정도의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거의 뭐 끝물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백신 유통 관련주들은 끝물이다. 그래서 일단 한 번 정도는 살아있으니까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 한 번 튀어오를 때 탈출하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 신규 매수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영화테크가 급등하고 올라옵니다. 영화테크 자동차 수소 연료, 뭐 자동차 부품, 폐배터리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데 이런 쪽도 지금은 올라왔네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폐배터리 뭐 재활용 사업이 부각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급등했네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뭐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해 드렸는데 올라올 때가 됐다. 2차 전지 움직일 것 같다. 그래서 들고 있는 분들은 손절할 필요는 없고 보유하시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역시나 영화테크도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인 것 같고요. 더 가져가야 되나라고 했을 때 그냥 이번 분위기에 고점에 사셨던 분들을 잘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정리하신 다음에 2차 전지라든지 폐배터리 사업은 영화테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저점에 와 있는 상태에 매수하신다면은 이번처럼 고점에 사서 본전 오는 것을 기다리고 여기서 더 갈까 안 갈까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테크도 역시나 좀 종목 교체 형태로 같은 테마인 폐배터리 관련주로 영화테크 말고 다른 기업으로 교체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세미시스코 이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점상 날아갈 때 말씀을 드렸죠. 이런 관련주 주식수가 500만 주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품절주죠. 그래서 이런 매수세가 몰리고 대주주 변경이라고 하는 개별 테마가 묶이게 되면은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완전히 미지수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이게 올라오다가 바로 이렇게 빠져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얘는 하늘 무서운 줄로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 일확천금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거 잡았으면 돈을 엄청나게 벌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뭐 좀 아쉬움들이 남나봐요. 그래서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과감하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종목은 거들떠도 보지 마라. 스펙과 마찬가지인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사시는 게 어떨까. 뭐 물론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은 야 이거 나도 한번 들어가서 상한가 한 번만 먹어도 30%인데 1000만 원 넘으면 300인데 야 이 정도면 돈 엄청 버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생각으로 그치는 거 어떨까요? 그걸 이제 생각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은 잘 됐을 때는 정말 득이 생기지만 모가 걸리면 좋은 거지만은 도가 걸리면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건들지 않는 것이 좋은 기업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이성적인 개미라고 한다면은 이성적인 두뇌가 있는 개인 투자자라고 하신다면은 이거 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헬릭스미스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지금 밑으로 좀 떨어져가지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이제 헬릭스미스를 손절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좀 마음이 아파요. 헬릭스미스는 저도 매매를 뭐 다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패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헬릭스미스가 실패 사례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요 기업은 저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질 않아요. 웬만하면은 손절 대응보다는 뭔가 추가 매수를 해서 나중에 수익으로 전환을 될 때 뭐 또 이득을 챙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대주주 김선영 씨가 자꾸 지분을 팔아내는 흐름들, 저는 대주주가 지분을 팔아내는 기업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
뭐 자기 회사에 욕심이 있으면 지분을 뭐 한다고 팔아냅니까? 그래서 엔젠시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정말로 될 것 같으면은 지분 팔아내고 하면 안 되겠죠. 지분을 오히려 모아가고 내가 좀 더 확실하게 회사를 이끌어 가보겠습니다라는 어떤 책임감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없는 것 같고 회사에 필요한 돈을 자기가 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돈을 벌어놓고 기업 주주들에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유상증자 좀 받아줄래요? 돈 좀 줄래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행태라고 보여지지는 않네요.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밑으로 빠졌는데 밑으로 빠졌다라는 말은 이렇게 손절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거기서 물량을 모아서 다시 끌어올리는 어떤 세력들도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기술적 반등의 냄새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작전주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말하고 있는 도중에 상한가가 풀리는데 작전주의 냄새처럼 약간은 주가를 이상급등시켜서 뭔가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위쪽으로 적어도 한 6만원대까지는 반등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기 보유해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신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잘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헬릭 스미스를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일단 이 반등은 약한 반등은 아닙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엔젠시스에 대한 이야기들, 뭐 임상 결과가 상당히 뭐 좋다, 그리고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원래 좋은 기업 안 좋은 기업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일 거야 안 좋은 기업일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과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릭 스미스는 지금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상승이 일단은 45,000원을 넘어서야 되겠죠. 지난 저점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넘어서게 된다면 6만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 이 자리를 못 넘어서게 된다면은 반등 나오다가 또 떨어져서 많은 분들께 또 시간과의 싸움을 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계속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기회비용이 아까우니까 다른 종목을 교체를 해야 되나. 그래서 괜찮은 기업이라든지 괜찮은 종목들, 제가 흔히 말씀드리고 있는 바닥에 있는 관련주들 있잖아요. 바닥에 있지만 음식료 테마라든지 보안 관련 테마라든지 화폐개혁 테마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바닥에 있을 때 좀 잡아놓기엔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종목을 기다린다면은 헬릭 스미스에서 이득을 보는 게 맞을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옮겨서 이득을 보는 게 맞을지 한번 고민을 깊게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뭐 KBI 동국실업부터 해서 S&T 중공업, 광명전기, 뭐 전기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원자력 관련주라든지 전기 관련주 아마 길어봤자 이 다음 주 정도지 않을까. 짧으면 이번 주 안에 다 끝날 것 같고, 다음 주 정도면 이 테마 바로 그냥 사그라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심히 고민 한번 해보시면서 매도 포지션을 잡고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좀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